돈 때문에 자주 다투는 부모님을 보며 커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결심한 한 씨. 대기업 취직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갚으라는 부모님의 강요가 점점 버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된 후로 가족의 생활비를 오롯이 한 씨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 씨가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사원 임대 아파트에 입주해 독립을 하게 되자 부모님이 한 씨에게 양육비 반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키워줬으니 월 200만 원씩 20년간 양육비를 갚으라는 게 계약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양육비 송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계약서를 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부모님. 한 씨는 정말 계약서에 적힌 대로 앞으로 20년 동안 부모님께 양육비를 갚아야 하는 건가요? 자, 지금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한 겁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네. 아, 진짜 이건 좀 황당한데요. 야, 앞서 이 부모님이 돈 때문에 많이 다퉜다고 했는데 뭐 옛날부터 좀 형편이 많이 어려웠었던 건가요? 아버지께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긴 했지만 미장 기술자였기 때문에 형편이 크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의 씀씀이가 좀 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하지만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문제로 다퉜다고 합니다. 한 씨가 커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다짐을 한 것도 이런 영향을 받았던 건데요. 열심히 준비해서 취직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부모 덕에 우리 덕에 공부해서 취직도 했으니 키워준 값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데 한 씨가 정말 앞으로 20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부모님께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 무슨 200만 원씩 진짜 아니 뭐 아니 자 일단 뭐 저희가 시작은 했으니까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 엄마 씀씀이가 뭐 문제였다 이렇게 약간 들리는데 뭐 얼마나 심했던 거예요? 일단 뭐 가족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어려운 형편에서 아버지는 좀 자랐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공사장에서 일해서 나중에 이제 미장 기술도 좀 늘었고 나중에 소문도 잘 나서 돈을 벌었는데 씀씀이 자체는 좀 적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시골 부잣집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씀씀이 자체가 좀 컸다고 하는데 큰오빠가 부모님 재산을 모두 쓰면서 이제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면서 가세가 기웁니다. 이 어머니의 씀씀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요. 명품백이나 스카프 같은 걸 샀다가 카드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니 소시적에 뭐 잘 나갔다고 계속 그 시절 생각하면서 돈을 쓰면 어떡해요, 승현님? 아니 뭐 이게 정말 저도 딸을 키우잖아요.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는 게 가족인데 사실 아이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미성년자 때까지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무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는 엄마 아빠가 딸이 이제 성장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격려해주고 진짜 칭찬해주고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야 이제부터 200만 원씩 줘. 그것도 20년 동안. 과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진짜 고민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그 우리 이 여사님한테 매달 얼마씩 주십니까? 뭐 적당히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드리고. 아 정기적으로. 예. 아 이자 납입하듯이 꼬박꼬박. 유자라니요. 사랑이죠. 사랑. 네. 러브. 아 러브. 네. 예. 말씀하시죠. 뭐 그렇다고요. 예. 보고 계시는데 또 그렇게 예. 하시죠. 아 근데 그 이 아드님이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해서 좋은 그렇죠. 직장에 들어갔대요. 이 아들이 상당히 좀 딴 아, 사람들한테, 딸? 예, 딸이 딴 딸이죠. 사람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공부를 꽤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대기업에 취직도 했고요. 그래서 첫 월급이 사실 중요해요. 첫 월급 받으면 뭐 딴 거 뭐 좋은 거 사잖아요. 명품 지갑을 사준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근데 알고 보면 첫 월급으로 명품 지갑 사는 게 잘 없지만 또 이 딸 입장에서 돈 벌고 가장 큰 돈을 산 것 같아요. 그랬겠죠. 명품 집값을 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하도 좀 부모님이 갚아라. 그게 좀 기회백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들은 얘기를 좀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걸로 첫 월급 선물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사실 뭐 첫 월급 선물로 주면 저는 그냥 내복 한 벌 사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부모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자, 지금 승현님 방금 그 얘기를 하신 순간 우리 백 기자가 뻥치시네. 약간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전 정말 아니 그럼 따님이 첫 월급 받아서 뭐 해주셨어요? 아직 학생이죠. 아직 학생이에요.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 예. 빨간색 내복을 저는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볼 것 같은데 혹시 빨간색? 명품 내복? 예? 명품 내복? 아니 빨간색 내복. 그 이렇게 안에 삼중 보온 내리로 돼서 이렇게 공기가 포송포송 도는. 예. 내복으로 여하튼 안 다시 끝납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네가 우리 집에 살았잖아. 그럼 이거 월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를 먹였잖아. 음식비 줘야지. 그리고 너 학교비 냈으니까 너 그 냈는 뭐 저 학교 등록금 이런 거 다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각종 세금까지 다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 원씩 20년을 내라 그랬는데 이 딸 정말 기특합니다. 큰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님 건강이 좀 좋아지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부모님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는데 계약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집이랑 직장이 좀 멀었다고 하는데 네. 사택이 됐대요. 2년 지나서 이제 사택에 들어가게 돼서 예. 엄마한테 이제 나가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 반응이 너무 화를 내면서 생활비 주는 게 아까워서 지금 집에서 나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자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처음에는 어쨌거나 이제 키워주셨으니까 그거를 보답하는 거는 원래 드리려고 했던 거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또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 저희 이게 좀 약간의 각색은 했지만 진짜 있습니다. 교수님, 아니 세상에 이 부모 자식 간에 저는 이런 경우는 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뭐 재산 이렇게 미리 증여해주면서 효도 계약서 뭐 이런 건 있다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결혼 생활할 때 그 자기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이까짓 벌어오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자식 앞에서 하게 되면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내의 격려를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를 받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의 마음 속에는 내가 돈을 갖다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또 엄마가 여기에서 또 너 계약서 써라.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꼭 그 기억을 하실 게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자식이 이 부모와의 끈을 갖다가 놔버립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정말 남보다도 더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이렇게 계약을 써가지고 월 200만 원씩 하고 제가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뭐 학원비 몇 번 그렇게 대줬다라고 해서 5억을 갖다가 하는 이거 완전 노예 계약이죠. 그러면 나중에 자식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재산인 바로 자식을 잊어버린다. 그 자식을 갖다가 자기 손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린다. 너무 가혹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항상 마음으로서 이 끈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제가 볼 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갖다가 굉장히 좀 이렇게 헛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박 변호사님, 더 저는 좀 이게 이 따님도 네. 솔직히 누가 낳아주라고 해서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그냥 그렇죠. 난 태어나 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이런 건데. 근데 세상에 돈까지 200만 원 꼬박꼬박 내놓으라고? 아니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액수까지 정해줘가지고 계약서까지 쓰라. 조금 말이 안 맞죠. 금액 자체도 상당히 많고 월급이 뭐 몇 억을 버는 사람이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신입 사원이라면. 그럼 상당한 자기가 버는 금액에 아주 많은 수를 지금 용돈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요. 아주 큰 채무를 정기적인 채무를 우리 민법적으로 정기 채무라 그러는데 정기적인 채무를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채무를 자기가 부담하는 계약서를 또 작성한다는 것도 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눌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정지영님하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엄마들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또 수긍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승희 의원님, 네. 이 딸의 인내심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딱 지금까지만 사례를 봤을 때 따님이 어려서부터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면서 팡 터진 계기가 있었다고요. 보통 제가 양 앵커한테 한 1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제가 돈을 이제 갚는 날짜가 일요일이에요. 그럼 일요일이면 양 앵커께서는 그 일요일 날 계좌이체가 안 되면 하루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그 다음 날 바로 와서 왜 10만 원 안 갚는 거야? 이러고 따지시겠어요? 저희 회사 와서? 저는 월요일 0시 1분에 톡 보냅니다. 근데 이분은 톡만 보냈으면 괜찮은데 이 엄마가 딸의 회사로 찾아오는 거예요. 딱 회사로? 하루 늦었네. 왜 네가 너는 먹고 살 만큼 사는데 엄마를 굶어 죽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 와서 굉장히 큰 소란을 일으키니 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제 나 다시 엄마한테 돈 못 보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서를 들고 온 엄마에게 경찰을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자 엄마는 딸을 경찰에게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사에게 큰 소란을 또 일으켰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친부모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부모의 키워준 값 요구에 작성한 양육비 반환 계약서. 이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박 변호사님? 네. 계약서는 뭐냐면 의사의 합치를 적어 놓은 거고요.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계약이 뭔가 선량한 사회 기타 질서, 풍속에 반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예. 과연 부모가 자식을 키워주는 이 부양비 이게 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가 이게 예, 이제 예, 예. 쟁점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민법에는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부양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른바 일차적 부양이라고 합니다. 의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콩이 하나 있으면 자식들을 먹여주라는 게 우리 민법의 취지입니다.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거는 내가 먹고 남는 게 있을 때 주라고 돼 있어요. 효도하는 거는. 우리 민법 그래 돼 있어요. 제가 제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저 하는 거는 저런 계약은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랑 자식한테 부양했던 그 부양비를 돌려받는 그런 소송은 민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하지 말아야 될 계약을 한 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이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불법적인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효라면 이 따님이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엄마 내가 그동안 뭐 줬던 거 다 토해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효잖아요. 이 계약서 자체가 무효면 돈 줬는 거 자체가 원인이 없잖아요. 그럼 원인이 없으면 원인 없는 돈 받아갔으니까 이거는 그냥 부모님한테 죄송한데 야 부모님한테 원인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줘. 나 그 부당이득 받은 엄마 돈 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계약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변호사님 정말 말씀 잘 주시는데 103조 위반, 즉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채무를 내가 갖고 있지 않는다.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이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면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하고 만약에 무효라고 확인된다면 어머니에게 준, 부모님에게 준 돈 지금까지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딸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뭐 짧게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부모의 시각으로 보면 그 자식이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게 내리사랑이라고요. 우리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다가 주는 것이지 어떤 그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분이 자식과 부모 관계에 있어서 글쎄요,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딸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그 부모로부터 어떤 그 인성교육 같은 것은 좀 덜 받으신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빨리 이 자식을 갖다 끌어안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